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잘 안 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땐 무릎이 욱하고 아픈 느낌. 비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엔 이제는 작은 통증이 점점 일상을 방해하고 걷는 것도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통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앞으로 내 관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말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모르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후, 몇 년 후엔 계단도 힘들고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오늘 영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관절이 왜 아픈 건지, 어디부터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내 무릎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관절에 독이 되는지까지 정말 꼭 아셔야 할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대 중반이신 박모 어르신은 평소에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건강체조에 꾸준히 참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체조 동작을 따라 하기가 힘들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셨대요. 좀 쉬면 낫겠지 하며 병원도 미루셨죠.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마트에 가는 길 계단을 오를 때조차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셔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제는 체조는커녕 집 근처 산책도 부담스러워진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절 통증은 처음엔 그냥 피로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면 점점 일상을 침범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더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손목, 어깨 같은 관절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아프다고 계속 쉬기만 하면 오히려 관절은 더 굳고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덜 아픈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내 관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무리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관절이 가장 아프기 쉬운지, 병원에 가야 할 신호는 뭔지, 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운동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무릎, 손목, 어깨가 시큰거리시거나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는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아직 괜찮지만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관절이 왜 아픈 걸까요? 사람의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사이엔 연골이라는 쿠션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닳고 얇아집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닳는 것처럼요. 특히 무릎, 손가락, 어깨 같은 관절은 자주 쓰기 때문에 더 빨리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시큰시큰한 통증입니다. 이게 바로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냥 뻐근하거나 시큰한 정도로 시작하지만요. 그 통증이 반복되면 점점 관절이 굳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67세 이순자 어르신은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에서 손뜨개를 자주 하셨대요. 처음엔 손가락 관절이 조금 뻣뻣한 것 같았지만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특히 아침에는 주먹을 쥐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관절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조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피하게 되면 하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그러면 더 쉽게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깨나 손목 관절이 불편하면 양치질이나 머리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관절 상태를 알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조심스럽게 근육을 단련해주면 충분히 통증도 줄이고 오래오래 내 몸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관절 부위는 어디인지, 또 부위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어떤 관절이 제일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관절 부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단연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설 때 심지어 계단을 오를 때도 체중의 4배에서 6배까지 하중을 받는 부위예요. 특히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무릎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72세 정할머니는 예전엔 걸어서 시장도 다니시고 친구분들 모임도 잘 나가셨는데요.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서 자꾸 걷는 게 겁이 나더래요. 한참 걷다 보면 무릎이 뻐근해져서 도중에 앉아서 쉬게 된다는 말씀이 딱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관절이 작고 쓰는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굳은 듯한 느낌,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모 어르신은 평소에 텃밭 가꾸고 바느질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파서 그걸 못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썼더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뻣뻣해서 이상하더라고 하시며 검사해보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흔히 말하는 오십견입니다. 팔을 위로 들어올릴 때 아프고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불편하고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68세 박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어깨가 뻐근하더니 팔을 위로 들 수가 없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팔이 안 올라가요. 하시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 오십견 진단을 받으시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로 조금씩 회복 중이십니다. 이건 빠르게 관리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눈치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입니다. 이 부위는 통증보다도 낙상 위험 때문에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해요. 고관절이 약해지면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조금만 미끄러져도 쉽게 골절로 이어집니다. 74세 장 노인께서는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혼자 걷는 게 너무 불안하셔서 외출도 거의 못하고 계신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걸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체 근육만 조금 더 튼튼했어도 미끄럼 방지만 했어도 결과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발목과 발바닥입니다. 많이 걸은 날 발바닥이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 발을 딛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그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어르신은 아침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처음 몇 걸음은 발을 절뚝거리며 걷게 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족저근막염이라며 발바닥 스트레칭과 적절한 깔창을 사용하라고 하셨죠. 편한 슬리퍼만 신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관절 부위별로 통증의 양상과 원인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통증을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메시지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신호가 올 때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또 그냥 쉬면 되는 통증과 치료가 필요한 통증의 차이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관절이 아플 때마다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사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일하거나 많이 걸은 날은 관절이 뻐근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간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자주 붓는다든지 만지면 열이 나고 붓기가 며칠씩 가는 경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몸 안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데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 어깨에서 느껴지는 마찰감. 그냥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관절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이고 한참 지나야 손이나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4세이신 김모 어르신은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주먹을 쥐려면 한참을 비벼야 했다고 하셨어요. 평소엔 조금 붓는 정도라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참았는데 나중엔 도장 찍을 때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돼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이걸 미리 병원 갔으면 약으로 잡고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한대요. 이런 후회 정말 많습니다.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참고 버티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병이 깊어지는 거죠.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이 어르신은 어깨가 아파서 팔을 제대로 못 들겠는데도 그냥 담에 걸렸나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고 버티셨어요. 결국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50견 초기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물리치료도 오래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약이나 가벼운 치료로도 금방 호전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회복도 더디고 생활의 불편함은 훨씬 커집니다. 특히 관절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보다 점점 더 굳고 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기에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신 후에 꼭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절을 덜 아프게 하고 오래 쓰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주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관절은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관절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오래 걷는 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공원 흙길이나 평탄한 실내 공간에서 하루 2~30분 천천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69세 김어르신은 예전엔 빨리 걷기가 좋다는 말에 일부러 속도를 올렸더니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지더라고 하셨죠. 지금은 동네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걸 하루의 운동으로 삼고 계세요. 그게 오히려 꾸준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살을 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지만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4kg 이상 무게가 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절은 그만큼 무게에 민감합니다. 김치 한 포기 들기도 힘든 무릎에 내 체중이 고스란히 내려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밥 한 숟갈 덜 먹고 군것질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앉고 일어나는 동작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 무릎에 손을 짚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동작 사실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대신 허벅지 힘을 천천히 이용해서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점점 하체 근육이 길러지면서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5분 스트레칭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절을 자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앉은 채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다가 오므리기만 해도 관절이 굳는 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하루 5분 스트레칭만 꾸준히 한 70대 어르신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뻣뻣하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관절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을 보호하는 신발 고르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이 편한 슬리퍼나 헐렁한 실내화를 신으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관절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해요. 또 발등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걸을 때 흔들림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가는 충격도 줄어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집안 낙상 위험 줄이기입니다. 특히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주방이나 거실에는 전선이나 작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또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대비해 복도에 작은 센서 등 하나 켜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6세 이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하필 그날 조명이 꺼져 있어서 잘 안 보였지. 라고 하셨어요. 작은 준비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관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좋은 정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절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매일 먹는 음식에서 염증을 키우고 있다면 관절 건강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에 도움되는 음식과 식습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식단 예시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닭발, 도가니탕 같은 음식은 연골 건강을 돕는 콜라겐을 공급해줘요. 물론 너무 기름진 형태로 조리하지 않고 부드럽고 담백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당근처럼 색이 진한 채소들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돕는 데 아주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 사과, 배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 좋고 무릎이 자주 붓는 분들에겐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탄산 음료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은 몸속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젓갈이나 짜게 조리된 국, 찌개는 몸의 수분을 잡아두고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부종이 관절 주변에 쌓이면 더 아픈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튀김류와 트랜스 지방입니다. 도넛, 패스트푸드, 기름에 오래 튀긴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대표적인 음식이죠. 가끔은 먹을 수 있지만 자주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천법 하나. 운동입니다.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맞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더욱 관절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불편하신 분도 어깨가 아프신 분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집에서 하는 관절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이 운동은 무릎 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지게 도와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펴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은 자신 쪽으로 당긴 채로 5초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하루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보세요. 무릎이 시큰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엔 힘이 부족해서 다리를 많이 못 들 수 있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계단 내려갈 때 무릎 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운동, 벽 짚고 무릎 굽혔다 펴기.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무릎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깊이 앉지 마시고 살짝만 굽혔다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10회 반복을 한 세트로 하루 2,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넘어지기 쉬운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체 근육이 탄탄해야 낙상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운동,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이건 하루 종일 하셔도 좋은 운동이에요. 다리 혈액순환을 돕고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줘서 걷기 편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뒤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린 뒤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건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외출 후 피곤할 때 다리 풀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운동만 하루에 10분씩 해도 관절이 굳는 걸 막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동작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아플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 전후엔 관절 부위를 살짝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면 근육이 풀리면서 부드럽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절은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오래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생활 습관, 운동법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어깨, 손가락이 하루하루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몸은 분명히 변화에 답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절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면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밤잠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더 약해집니다. 움직이면 나아진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무릎, 튼튼한 관절로 오래오래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